난 기다려왔어. 목요일 4부 청년 유감으로 이어갑니다.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십니다. 아시죠?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. 공의전화 번호가 오면 꼭 받아서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. 잘 듣고 해주시면 저희에게 또 제작진에게도 매일 열심히 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샵 0945 문자 메시지도 보내주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추대가 예상이 됐는데 지금 3자 대결로 치러질 전망입니다. 이와 관련해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장경태입니다. 아, 기다려왔어. 장경태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늘 신나면 좋지 않습니까? 뭐 저희 세대가 좋아하는 노래죠. 네. 네. 아, 그래요? 저는 세대가 다르군요. 저희 세대가. 네. 저는 BTS. 네. 좀 어려 보일라 했는데 안 되는군요. 네, 동생들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셔야 됩니다. 죄송합니다. 예.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당 대표직 연임 도전 선언을 했는데요. 거의 뭐 대통령 출정식 같았어요. 최고위원들 하시는 분들도 후보가 다 나와가지고 같이 보고 그랬는데 어제 그 출마의 변에서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다.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강조했는데요. 이재명 대표의 연임 뭐 확실시 되는 겁니까? 뭐 일단은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기 때문에 네. 또 김두관 전 의원님과 또 청년 후보가 나와서 예.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당의 비전과 가치를 놓고 또 다양한 또 정책 경쟁이 있었으면 좋겠고요. 네. 뭐 최소한 저희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문자 익십을 할 가능성은 없는 아주 소통에 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또. 저는 다양한 이 대표 후보들의 경쟁이 또 볼만할 것 같고요. 또 사실 더 흥미진진한 건 최고위원 후보들이 네. 이제 13분이나 나오셔서 네. 저도 이제 아직은 현직 최고위원으로서 또 네.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요. 근데 그 1심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그 개딸들을 향해 가지고 이제 좀 문자 전화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소통. 너무 이제 많이 가중되다 보니까 이제 네. 이 한 인간이 물리적으로 답장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? 네. 소통 안 하겠다 이 뜻 아닐까요? 아니요, 뭐 이게 충분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. 예.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너무 과해서, 과해서. 그리고 밤에 새벽에 이제 예. 잠도 못 자게 한다 이게 제일 고충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. 그 문자 다 보고 계시는군요. 아주 소통에 능하시고 확실하신 분이죠. 그렇군요. 그 원조 친노로 불리는 김두관 전 의원이 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뭐 격차가 크다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심지어는 뭐 이 전대 모양새를 위한 약속 대련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제로 약속 대련입니까?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. 아니라고 하시겠죠. 김두관 의원님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 여정이 훨씬 더 빠르고 다양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남해군수로 시작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또 네. 경남도지사를 이미 거치신 분이고요. 이미 국회에서도 재선으로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정치적인 경력으로만 보면 훨씬 더 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어떻게 보면 후배 정치인과 약속 대련을 할 만한 분은 아니다. 그렇게 얘기하면 이 김두관 의원님을 너무 저는 폄하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좀 아마 여러 언론에서 뭐 지적 혹은 의혹을 뭐 제기하는 것으로 네. 알고 있는데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다면 김두관 전 의원이 의외로 메시지도 좀 강하게 내고 하면서 좀 뭔가 돌풍을 일으킨다. 뭐 민주당 내에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. 30% 이상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보세요? 메시지가 강해서 돌풍이 일어나진 않고요. 예, 결국 국민과 당원들의 네.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내야겠죠. 그렇죠.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네. 또 이 수권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민주당의 비전 등을 정말 이 당대표 후보로서 많이 준비해 왔구나. 네. 정말 고심 끝에 출마했고 또 그런 이 누적되어 온 어떤 정치적 연륜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된다면 저는 보다 더 득표하실 수 있으리라 보고요. 만약 그게 아닌 반대의 상황이라고 하면 네. 뭐 좀 부족한 아이디어와 빈곤한 비전이다 이러면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오겠죠. 어찌됐건 그건 온전히 후보의 몫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김두관 후보가 당권은 김두관 그리고 대권은 이재명 이 구도로 만약에 그 선거를 치른다면 민주당원들에게 좀 많이 먹힐 수 있을까요? 그거에 대해서 별로 공감하지 않을 것 같은데. 공감하지 않아요? 네. 그렇군요.
그냥 네. 이재명이 된다 이렇게 하면 아니요, 됩니까? 어찌됐건 저는 뭐 당권 대권 분리 이런 네, 부분도 어떻습니까? 약간 정치공학적 이 메시지라서 과연 현재 국민과 당원들이 바라는 메시지일까요? 지금 당권과 대권이 대선이 함께 1년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예. 뭐 1년 안에 있길 바라시진 않으시죠?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래서 그 당원도 고치지 않았습니까? 지금 현재는 예.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2년 이제 아직 절반도 안 지났거든요. 예.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래도 당원과 국민들께서는 좀 지겹지 않겠습니까? 윤석열 정권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네. 또 이기는 민주당을 아마 기대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김두관 의원의 말을 빌려서 저는 후보의 말을 빌려서 제왕적 당 대표의 1인 정당화 1극 체제 이런 거를 두고 또 우려의 목소리 당내에서도 있었잖아요. 예, 이런 부분 좀 먹히지 않겠습니까? 뭐 약간 저는 이 메시지도 좀 아쉽긴 했는데요. 네. 약간 철진한 메시지긴 해서 철진났다. 작년에 초에나 체포동의한 때나 나왔던 메시지긴 한데 네. 아무튼 좀 더 지금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어떻게 민주당을 이기는 민주당으로 네. 또 강한 민주당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좀 더 비전을 제시해주면 좋겠다라는 뭐 개인적 기대는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당내 싸우지 말고 정부 여당을 향해서 메시지를 그렇죠. 내라. 지겹거든요. 지금 네. 윤석열 정권 하는 거 보면. 그래 지겼어요. 예. 민주당이요.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그 열기로 하면서 김건희 여사 모녀를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. 당연히 여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증인 출석 의무 자체가 없다고 보는데요. 이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 어떤 겁니까? 일단 정확한 워딩은 국민청원 청문회입니다. 네. 그래서 국민청원이 이제 탄핵 국민의 거죠? 그러니까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청원을 해주시면 이 청문회를 개회하여야 하고요. 예. 또 90일 이내에 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예. 국민청원 청문회의 이제 주요 안건이 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제안을 국민께서 주셨던 거고요. 이미 13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해당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가 이 관련된 청문회를 개회해서 예. 뭐 이건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국민께서 탄핵 사유로 5가지를 지적해 주시면서 청원을 주셨는데 그것도 130만 명이 넘는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회는 심의하고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. 만약 이 청원을 무시한다면 그건 국회의 직무유기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청원 청문회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느 정도 수준의 국민들이 동의하느냐도 매우 이 법적인 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해 나갈 예정이고 지금 현재 이 청문회는 말 그대로 전두환 정권 때도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13대 국회 88년 50 청문회를 기억하실 겁니다. 예. 전두환 정권마저도 청문회를 기피하지 않고 국민의 부름에 응해 왔는데 뭐 정말 대통령의 영부인, 대통령의 장모라고 해서 성역이 있다면 아니 국무총리, 법무부 장관도 다 참석해서 청문회 응하고 뭐 대정부 질의도 응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또 다른 이 영부인과 장모는 성역이다, 특혜를 원한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참석해야 되지 않을까? 또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요. 바로 이거가 관련해 가지고 헌법 파괴 행위라면서 반드시 저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께 찬성하는지 OX로 답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.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제 약속 대련이죠. 이런 게 이거야말로.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. 그러면 보통 거부권을 본인과 관련된 최병 특검법 같은 경우도 거부권 이 해당 사건이기 때문에 원래 대통령 스스로 거부권 행사해서도 안 됩니다. 제가 보기엔 그것도 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요. 오히려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당에서 요청하고 마치 그걸 수용하는 것처럼 약속대로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청문회 개회에 대해서 지금 영부인과 장모가 참석하겠다 안 하겠다 본인들 스스로 지금 의지를 밝힌 게 없지 않습니까? 네. 청문회 참석 여부를 왜 자꾸 누구한테 물어봅니까? 영부인도 참 웃긴 사람인 게 아니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나가지 말라고 하면 안 나갈 겁니까? 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표한테 사과할지 말지를 물어보거나 문자 익십을 했다고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이런 게 참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자꾸 사과를 할지 안 할지
청문회 참석할지 안 할지 묻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, 이거는 김건희 여사 혼자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까? 청문회 본인이 참석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국회의 요구에 네. 대해서 응할지 안 할지를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면 되지. 왜 자꾸 추경호 대표가 김건희 여사 나가라 말아를 얘기합니까? 왜 한동훈 장관에게 사과할지 말지 물어봅니까? 예.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약속 대련인 거죠. 이런 게. 아니 그러니까 그냥 입장은 담백하게 국회가 요구했고요. 국회가 의결한 사안이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내는 겁니다. 그냥 국민의힘의 이 일당의 그러니까 이 제2정당의 이 입장이 나온 거고요. 아니 청문회 참석 여부는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셔야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왜 추경호 대표가 오라가라 합니까? 추경호 대표는 뭐 하라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지 OX로 답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러니까 뭐 모든 말이 이제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좀 어찌됐건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도 원내 전략을 좀 제대로 수립하셔서 최혜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때 정말 수백만의 이 국민들이 이 생중계를 보다 보니까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 원내 전략이 뭐냐 하면서 결국 다음 주 월요일날 바로 국회 복귀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한테 탄핵을 원하냐 안 원하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닙니다. 그냥 지금은 국회가 국민청원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성실하게 준비하게 하고 뭐 해명을 하든 엄호를 하든 뭐 필요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실력을 더 배양시키는 게 원내대표로서 할 일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예를 들어 국민청원에 민주당 의원의 어떤 뭐 제명이라든지 뭐 그런 걸 요구한다. 뭐 있을 수 있겠죠. 있을 수 있겠죠. 뭐 130명 이상이 됐다. 뭐 어느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. 뭐 100만 명이 됐든 뭐 5만 명 이상만 된다면 민주당이 이렇게 똑같이 청문회를 하실 예정입니까? 뭐 당연히 이 해당 5만 이상이 청원할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심사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심사 검토했는데 청문회 개최할 사유가 아니다라고 안 할 수 있는 거죠. 그거는 심사 검토는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. 탄핵 관련된 청문회는 지금 심사 검토했는데 이거 좀 조사가 필요하겠는데 자료 요구와 이 심의가 필요하겠는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당연히 당사자의 해명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증인 출석이 검찰이 하는 수사와 다릅니다. 오히려 본인들의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본인이 도망치고 감추고 안 나오겠다고 하면 본인 손해죠. 예를 들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이 똑같이 올라온다면 평가하겠다. 심사할 수 있습니다. 심사하지만 국회는 심사하지만 이 해당 사유가 결국에는 합당하지 않은 사유면 청문회 개최할 이유가 없겠죠. 알겠습니다. 왜냐하면 과반 의결을 해야지만 청문회가 계획 가능한데 과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청문회 개최는 안 되는 거고요.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당이 다 지금 청문회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런 국민동의 청원으로 청문회가 열리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여당은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청문회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. 지금 최혜병 특검법과 이 여러 지금 청문회 계획 과정이 지금 이재명 대표 방탄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. 아무튼 그냥 모르쇠로만 말씀하시는 이 국힘의 이런 논평이나 여러 발언들에 대해서 뭐 왈가왈가 그러니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 별로 논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근거가 없어서요. 뭐 근거가 없으니까 반박할 논리도 없네요. 저희가. 이재명 대표가 그 당 대표 출마하기 선언하기 전날에 대장동 공판에 출석을 했습니다.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기소된 7개 사건에 4개 재판 가운데 2개 재판, 선거법 재판 그리고 위증교사에서 이르면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. 이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뭐 예상은 어찌됐건 재판부가 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또 여러 가지 지금 이 검찰의 기소 사유가 사실 사상 초유의 첫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근거와 공소 사실로 지금 기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재판부가 다 모두 저는 기각 뭐 할 거라고 보고요. 무죄가 나올 것이다. 저는 뭐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. 뭐 사실 여러 가지 지금 뭐 선거법 재판이라든지 위증교사에 대한 부분인데 기억을 또 해당 당사자의 느낌을 압수수색하거나 그걸 유죄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기억과 느낌이 유죄가 된다면 아마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도 5,500만 국민도 모두가 다
불쾌하다, 네.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건 불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. 그동안은 뭐 위증죄도 판단을 뭐 사법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. 그런 유죄 그건 결과도 했죠. 있을 수 있기 위증교사는 했죠. 때문에. 근데 선거법 같은 경우는 예. 거의 느낌과 기억만으로 선거법. 지금 선거법 예.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데 그게 지금 공소사실이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사법부가 유죄를 선고한다면 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실 겁니까? 일단 이 1차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겠지만 예. 뭐 선거법이 아닌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뭐 1심 판단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러면 결국 3심까지 저희도 그러니까? 재판부가 예.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기대하고 또 그 소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민주당 뭐 최고위원이시긴 하지만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. 민주당에서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10명 이상 모두가 뭐 강성 친명이다 이런 평가를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. 일각에서는 미리 보는 지방선거다. 지방선거 초석 다지기다.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뭐 서울시장, 도지사 출마 등 포석이 깔려있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 당연히 전당대회는 이 당원과 지지자의 축제이기 때문에 네. 많은 미래 지도자들 또 여러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의 메시지들이 여러 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. 저는 최고위원 후보분들이 이제 앞으로 당의 지도부로서 또 지방선거를 이끌 지도부이기 때문에 네. 아마도 충분히 좋은 분들이 나오셔서 뭐 미리 경쟁을 하시는 것도 전 좋다고 봅니다. 예. 어찌됐건 그 과정에서 뭐 여러 정말 이 남의 당 얘기지만 너무 그런 불쾌한 이런 표현들이 안 나오길 네. 뭐 바라고요. 예. 뭐 다중 인격이다 이런 말까지는 안 나오잖아요. 우리 민주당은. 그래서 아무튼 네, 고의 패배다 이런 말들. 이 전당대회 네. 안에서 서로 싸우지 저희는 않으면 이제 좋겠다. 여러 비전 경쟁이 있었으면 좋겠고요. 아마 네. 근데 강성 친명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제가 보기엔. 그래서 다 친명인데 누가 강성이냐 이거니까. 강성이고 아니고의 기준은 좀 애매하기도 하고 또 아마 후보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왜냐면 네. 각자의 이제 경쟁 과정에서 이 각자의 장점과 강점을 어필하고 싶을 텐데 이 말 자체 모두가 강성 친명이다 이래버리면 서로의 강점과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. 아마 후보들은 좀 더 차별화를 원할 것 같습니다. 예,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뭐 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지금 청취자분께서 이런 질문하셨어요. 장경태 의원님 왜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 안 하셨어요?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네, 저는 지금 이제 최고위원으로 열심히 2년간도 열심히 활동했다고 생각하고요. 지금 이제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는 서울시당 위원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서울의 승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. 저도 그 부분은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래요.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TV 첫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 사이에 문자 일심 논란, 이 공방이 거세졌습니다. 한동훈 후보도 본인도 김 여사가 사과를 했더라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. 근데 또 문자는 씹었다. 뭐 이렇게 좀 논란이 되면서 그 당시에 판단이 옳았느냐 무시했다. 그 당시에 판단이 옳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대통령이 전대 개입해도 문제인데 김건희 여사가 전대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.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아니 김건희 여사 문자를 일십하면 안 됩니까? 뭐 그리고 그거를 지금 김건희 여사 또는 한동훈 후보의 지금 핸드폰이 압수수색당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결국 당사자인 둘 중에 한 명의 폰에서 나온 건데 결국 이 문자 익십이라는 소위 익십이라는 표현 자체도 지금 한동훈 후보에게 어찌되고 불리하게 공격하기 위한 워딩이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후보 뭐 문자 리킹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우회한 표현을 쓰셨던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지금 뭐 원희룡 후보는 뭐 고의 패배다, 사천했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있고 실제 근데 저는 더 엄중하게 봐야 될 게 저희가 운영하는 댓글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. 만약 김건희 여사의 영부인의 만약 사설 댓글팀이 있었거나 혹은 지금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이 한동훈 장관 시절에도 댓글팀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. 이거는 드루킹 특검법이 뭐 했습니까? 이 여러 가지 그냥 인터넷 카페가 여러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업무방해가 성립돼서 김경수 전 지사가 이 징역을 살았던 사건 아니겠습니까? 만약 대통령실의 영부인
혹은 부속실과 네. 혹은 법무부 장관실과 혹은 또 그 사설팀이 댓글팀 운영했다. 이거는 저는 수사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고요.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